음, 북한이 발악을 하는 거지. 두려움에 대한 발악. 아이고, 지키고자 하는 발악. 아하, 얼마 못 가. 아하.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어, 얼마 못 가. 통일된 한국어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세계적인 강국이죠. 대략 어느 시점 정도가 될까요? 그냥 숫자가 떠올랐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주 좋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공개대에서 기쁘게 공유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명리 공부를 하시거나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귀감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나라의 운명이나 국가의 운명, 또 통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에 별로 겉보기에는 큰 걱정이 없는 것 같다. 자기가 이런 상담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사연을 들어보니 에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연도 아버지는 굉장히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이고, 그래서 가족들은 늘 도망 다녀야 했고, 그런 가정에 이제 막내딸이었던 거죠. 막내딸.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좀 수입이 좋아서 괜찮았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그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딸이 5인데 자기 바로 위에 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유일한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들도 어렸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병으로. 유일한 아들이 죽게 되니 이 부모님의 상심도 컸을 것이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시고 이제 집안은 풍지박산이 난 거죠. 그렇게 5자녀를 키워야 되는 어머니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 어머니도 좀 자식보단 자기를 더 먼저 챙기는 그런 어머니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제대로 컸겠냐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온 친척집에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살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 언니들이 많잖아요. 이 어머니는 이런 자녀들을 챙길 그 힘이 없으신 분이고, 그나마 언니들이라도 챙겼으면 모르겠는데 이 언니들이 챙겨주기는커녕 더 자신을 막 놀리고 괴롭히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참기 힘든 비난도 많이 하고 놀리고 장난치고 괴롭히고, 물론 그 언니들도 그렇게 성장 과정이 좋지 않았으니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성장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가 챙겨주지 못하니까 언니 집에 보내는데 이 언니들도 자꾸 그냥 핑퐁 치는 거예요. 너 뭐 둘째 언니가 셋째 언니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하신 거죠. 결혼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떠밀려서 결혼을 했는데, 물론 남편은 굉장히 잘해줬대요. 굉장히 잘해줬는데 문제는 결혼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돌아가자마자 새장가를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시어머니가 안 계신 집에 며느리가 잘밖에 없는 거죠. 챙겨드려야겠죠? 근데 이제 그 집에 가보면 그 시아버지 자녀들, 거기다가 또 새어머니 자녀들까지 와가지고 그냥 이 식구들 자기 혼자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막 정신없이 이렇게 챙겨주고 하다가 이제 숟가락 들고 이제 나도 밥 먹어야지 앉으려고 하는데, 아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또 살아보겠다고 명리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답답한 마음에 오셨으니 뭐 앉자마자 눈물이 나시고 그런 사연이죠. 뭐 내면화해 작업하면서도 정말 많은 눈물이 났고요. 예, 이렇게 내면화해 작업이 잘 끝나고 미래로 가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평안한 행복한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단정해요. 안정해요. 그래요. 그 모습을 보는 미래의 당신의 기분은 어때요? 할 거를 하고 있다. 좋아요. 직접 말로 전해주시겠어요? 잘 버텨왔어. 음흠.
정도면은 행복한 삶이지. 잘 버텨왔어. 그래요. 이젠 다 왔어. 네, 왜 그러셨어요? 아프다. 아프다고요? 가슴이. 그러니까요. 왜 가슴이 아프세요? 그냥 말을 하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말하는 건가요? 그냥 다 아, 표정으로만 말을 해. 아, 입을 열고 말을 하지. 괜찮다. 너무 엄격해. 뭐가요? 지 자신한테. 아하. 그냥 편안하게 지내. 엄격하게 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지내. 따지지 말고. 따진다? 옳다 그르다 따지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굴지 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자기 기만이야.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너를 자연스럽게 보여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야지. 뭐 그렇게 옳고 그르고 따져. 그리고 말을 해. 입을 열고 말을 해. 귀신도 네 속 몰라. 아이고. 그냥 싫으면 싫다 말을 해. 하지 말라고도 말을 해.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야지. 지금까지 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무서워. 무서워? 뭐가요? 에휴.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외로운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 삶의 상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 사람들도 환자야. 다들 아픈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냥 네가 환자들을 치료해준다 생각해. 네가 상처를 받아봐야 남의 상처도 볼 수 있는 거야. 네가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남을 알아. 그랬던 거군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사람들을 살펴. 사람들을 살펴. 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영리 공부를 하는데 너무 진도가 나가지 않아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용기가 없어. 사람을 대할 용기. 대하면은 잘하는데 너무 도덕관념이 강해. 참.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엄격하고 도덕관념이 강했었던 걸까요? 잘못하면 안 돼. 아이고. 잘못하면 안 돼. 이 말은 누구한테 들은 말일까요? 다들. 똑바로 해. 아휴,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그래요. 이런 에게 미래의 당신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원해. 네가 할 일이야.
네가 중학교 때부터 생각했잖아. 아하. 너의 숙제가 뭔지, 네 인생의 숙제가 뭔지, 네 삶의 숙제가 뭔지 오랜 세월 고민했었잖아. 그게 바로 이 일이야. 조금만 용기 내. 좋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공부가 막힐 때는 어떻게 해보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부딪혀. 음흠. 책은 이론일 뿐이야. 아하. 실질적인 경험에서 얻어지는 게 진짜야. 그런 과정을 모두 거쳐야 돼.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잘해요. 잘하죠.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잘 살펴요. 아하. 불쌍한 사람, 음, 힘든 사람 음, 느껴요. 음. 잘 느껴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바보같이. 아이고. 그냥 돈벌이용으로 생각을 하니까는 네가 그렇잖아. 아. 아하. 네가 먹고 살려고 경제활동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잖아. 너무 중요한 조언이었어요. 그냥 사람을 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봐. 그냥 너의 삶의 목표고 너의 삶의 의미고 네 삶 자체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봐. 그 사람들을 보라고 너를 보냈어. 누가 씨를 보낸 걸까요? 내가 당신은 누구신가요? 제 주변에 항상 맴돌았어. 아, 혹시 이름 있으신가요? 수호신이야. 조신. 그래요. 자, 우리 씨는 어떤 존재인가요? 대단해. 그러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저 아이는 큰 존재. 음, 근데 지도 모르고 음, 사람들도 모르지. 그러니까요. 나와. 세상에 나와. 집에만 그렇게 있지 말고 나와. 나와서 너를 알려.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거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자, 아주 사소한 거라도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면 세상에 나오는 첫걸음이 될까요? 돈 생각하지 말고 음흠, 그냥 주변 사람들 음, 귀찮게 하더라도 그냥 봐. 그냥 물어오면 봐줘. 물어오지 않아도 봐줘. 아하, 그냥 봐. 보다 보면은 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돼. 음, 사람들은 책 내용대로 살지도 않고 그 내용대로 그 사람들이 깨우침을 얻어가는 게 아니야. 너로 인해서 아하, 도움받고 깨닫고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야. 너를 알려. 그냥 용기 내. 그냥 주변에 다 얘기해. 아무도 모르잖아. 네가 숨어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냥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봐줘.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너의 경제력도 다 해결돼.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널 도와줄 거야. 네가 도운 거 이상으로. 그게 세상 이치야. 욕심내지 말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더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책은 덮어. 아하, 나가. 사람들을 만나. 좋아요. 너무 좋은 전이었어요. 혹시 이렇게 비슷한 공부를 하고 있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만한 딸 없으세요? 사기치지 마.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얘기해. 아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이 된 것 마냥 사람들을 누르려고 니네들이 그걸 하지. 사람이 존재하고자 신의 흉내를 내고자 너네들이 그걸 하지. 벌 받아. 아하,
그렇게 하면 벌 받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좋을까요? 진실. 진실. 학문은 그냥 도구일 뿐이야. 음. 그냥 명패 삼아 거는 도구일 뿐이야. 아, 그렇군요. 마음과 마음은 학벌도 필요 없고 음. 돈도 필요 없고 음. 명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음. 마음과 마음은 오로지 그냥 그 진실 그 자체. 음. 그냥 받아주고 들어주고 살펴주고 보듬어주는 거. 음. 거기에는 세상사 물질적인 거 그런 거 소용없어. 음. 그냥 마음과 마음 그렇게 대화하는 거야. 그렇게 살피는 거야. 그렇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까지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하자면 끝이 없지. 그렇죠. 하자면 끝이 없지. 그런데 아무리 두꺼운 고소를 읽고 아무리 전문 지식이 풍부해도 상담에 있어서는 그닥 그게 다 필요하지 않아. 고소 몰라도 되고 그냥 그 사람을 느끼면 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하다는 건 굉장히 조금 두려운 일이잖아요. 혹시 피해를 주거나 좀 비난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워하는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책으로만 배워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음. 책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을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 배우는 거야. 그게 진짜지. 책은 아유 그 단계별로 돼 있잖아. 그냥 그것만 쭉 마스터하면 돼. 그게 뭘까요? 그 과정.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봐. 그 책 이론은 자연의 이치를 논해놓은 거야. 그냥 생명체는 다 그 자연의 순리와 이치에 따라가게 돼 있어. 그것만 들여다보면 돼. 그래도 때로는 이렇게 어설프게 준비 없이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피해 주거나 상처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아. 미처 생각이 안 날 때는 안 난다고 해야지. 좀 더 공부해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줘야지. 솔직하게. 네. 아하.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거군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래서 사기치지 말라는 거야. 아. 신은 네? 신은 자신의 영역을 인간한테 다 내어주지 않아. 절대로 내어주지 않아. 인간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 인간이 애써서 내려보듯이 그렇게 행동하지 마. 좋아요. 너도 어차피 인간이야. 그렇죠.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되는 너도 인간이야. 그래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이분의 그 앞부분에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국가의 운명, 한국의 운명, 미래 운명, 그다음에 통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 듣고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좀 개인적인 내용이었고, 그리고 약간 그 뒷부분에는 그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어떤 그 따끔한 일침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제 앞부분에 그냥 말을 해라.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냐. 아프다. 가슴이.
그래요. 이분이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너무나 힘든 가정사가 있었죠. 너무나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그리고 그 언니들마저도 너무나 좀 모질게 대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만 보면 울고 막 그랬대요. 그랬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든 이분에게 너무 완벽하게 굴지 마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다. 자기 그만이다. 자연스럽게 보여라. 그리고 귀신도 네 손 모른다. 말을 해라.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하기 싫다면 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상처 준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도 환자다. 다 아픈 사람들이다. 아픈 사람들이다.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기를 했고.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도덕관념이 강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굉장히 혼내듯이 잘못하면 안 돼. 똑바로 해. 막 이렇게. 그래요. 평생 이런 말을 듣고 살아오신 거예요. 평생. 그 언니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 엄마가 그랬을 것이고, 그 맡겨진 친척들이 그랬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내면에 체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봐요. 왜 스스로 막 자기를 이렇게 비난하는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이것도 못하지?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구제불능이지? 막.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드는 사람들, 이 소리들 다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던 소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누구한테 들었던 소리들이에요. 그 누군가에게 자신에게 했던 말을 어른이 된 내가 나에게 그 말을 또 하기 시작하죠. 그 비난을 그대로 나한테 하기 시작하죠. 정말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이제 그 생각들이 떠오르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나한테 그 소리 하기 시작하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에 명리 공부를 10년 동안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든 개선해보고 하고자 명리 공부를 이제 독학으로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오잖아요. 네가 이걸 돈벌이용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돈벌이용으로. 네가 먹고 살려고 경제활동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잖아. 돈 생각 말고 부딪혀라. 모르고 오지 않아도 부딪혀라. 보다 보면 책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은 책대로 되지 않는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도 많다. 이렇게 자신 있게 부딪히고 용기를 내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다 보면 경제적인 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책을 덮어라. 나가라. 사람들을 만나라.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사기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이 된 것처럼 사람 위에 존재하고 신의 흉내를 내고자 그러지 마라. 벌 받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뭐 명리 공부를 하신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소위 말해서 점집 가본 분들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많지 않나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아랫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훈계하듯이, 막 혼내듯이, 막 네가 그러니까 뭐 금왕거리지 뭐 아유 쯔쯔쯔쯔 막 해도 차고 맞아, 그죠? 이런 분위기가 참 많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래요.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좀 다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꼭 무슨 명리 상담은 아니더라도 모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그래서 아무래도 상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사기치지 마라, 이런 굉장히 아주 준엄한 일침이 있었고요, 그죠? 그 책에 대해서, 책이라는 것도 자연의 이치를 알려주는 건데 그걸 보면 되지. 이렇게 현장에서 부딪히고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화두는 그거인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주눅든 삶을 살았고, 그래서 도덕관념이 너무 투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한 그 자신의 그 능력과 수준이 되어야 그 정도로 하는데, 자기 생각하기에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더 두렵고, 두려우니까 더 수련이 안 되고, 더 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더 책에만 빠지게 되고, 책의 진도는 안 나가고, 이 악순환에 빠진 거죠. 이 악순환에. 그래서 책 덮어라. 나가라. 너를 알려라. 용기 내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배워라. 그런데 사실 그래야 진짜 배우는 거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저의 경우에도 정확히 맞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지금에 이르렀지, 제가 뭔가 어서 배운 거는 정말 작은 부분이죠. 그것이 불필요했다는 것이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작은 비통으로 해서 내 스스로 연구하고 깨우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 상담 그 틀을 만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명리든 무엇이든 어떤 상담이든 상담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궁금해할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상담 오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궁금해서 오잖아요. 이 미래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냥 하루하루가 미래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뭐 미래는 어떨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요. 하루하루가 미래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 생길까봐 미리 걱정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걱정 같은 것도 아무 소용 없는데 그냥 걱정을 해야지만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걱정한다고 미리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좋아요. 그냥 하루하루에 충실하면 되는데 좋아요. 하루하루 충실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미래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에너지가 그 사람의 방향을 만들어줘요. 각자 갖고 있는 에너지의 방향대로 가요. 그래요. 뭔가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하루하루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요. 또 이렇게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얘기 주고 싶으세요? 우리나라의 운명이요? 대단하죠.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에너지가 뭉쳐있어. 아하, 무슨 의미일까요? 작은 곳에 에너지가 단단하게 결집돼 있어요. 이게 보기에는 작고 힘없는 나라 같지만 에너지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요. 이 에너지는 언제쯤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드러나게 될까요? 지금도요. 아, 그래요? 사실은 지금도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하. 이게 대국들 거품 같은 거예요. 아하. 얘네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우리나라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거는 국민성이 강해. 이 타고난 기질이 대단해.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나라의 사람들은 자꾸 갈등하고 분열하고 반복하는 걸까요? 어디에나 그런 건 있어. 그렇군요. 그냥 그거는 그냥 세상 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군요. 또 하나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북한이 발악을 하는 거지. 발악? 그렇군요. 두려움에 대한 발악. 아이고, 북한은 뭘 두려워하나요? 지키고자 하는 발악. 아하. 얼마 못 가. 아하. 북한 말하는 건가요? 네. 아하.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얼마 못 가. 그래요. 이거는 북한은 뭐 내적인 충격에서 못 간다 뜻일까요? 외적인 충격에서 못 간다 뜻일까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지금 그냥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면 돼요. 아이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씩 배워나가야지. 배워나간다? 북한을 어떤 걸 배워야 할까요? 이해해 나가야지. 이해. 처음에는 마찰이 심하죠. 과도기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북한의 국민들이 남한의 정서로 바뀌어갈 거예요. 그래요. 사실 두 나라가 합친다는 건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일이잖아요. 천천히.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네. 교류를 통해서. 천천히. 네. 그래,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충격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통일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우린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무야. 무엇을 의무하는 의무일까요? 북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통일된 한국어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세계적인 강국이죠. 대략 어느 시점 정도가 될까요? 30년. 2030년. 아하, 그렇군요. 그냥 숫자가 떠올랐어요. 좋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 하셨고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할만 했다면 이제 마무리 주시겠어요? 그냥 풀처럼, 그냥 자연처럼 그렇게 살아요. 좋아요. 너무 애쓰지 말아요. 너무 애쓰면 아파요. 아이고. 그냥 바람처럼, 구름처럼, 풀처럼 그렇게 살아요. 너무 애쓰면 가슴이 황망해져요. 그냥 자연을 느끼면서 살아요. 나도 자연, 인간들도 다 자연이에요.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요. 혹시 상담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전한 바는 따로 없으세요? 네. 소장님, 가슴이 답답하네. 왜 그럴까요? 소장님, 독소를 좀 빼세요. 네? 독소? 영혼의 독소. 사람들의 그런 거를 어려움이 자꾸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황망해져요. 뭐가 져요? 황망해진다? 네. 그래요. 이 독소는 어떻게 빼는 게 좋을까요? 힐링하러 다니셔야죠. 아휴. 어떤 힐링이 도움이 될까요? 혼자서 간단하게라도 여행이라도 다니세요. 혼자서. 네. 그렇군요. 큰일 나요. 아이고. 그거 빼야 돼요. 그래요. 너무 일에 치였어. 그것도 욕심이에요, 소장님. 그래요? 왜 네. 그럴까요? 조금 내려놓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휴,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에요. 안 돼. 아유, 그러면 안 돼. 좀 더 발전할 수 있어요. 힐링을 해야. 그래요. 이게 순환이 돼야지. 그렇게 그렇게 꽉 차여가지고 어떡해. 그래요. 제 공감되는 조언이었고요.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우리 씨에게 줄 조언이 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그래. 언니들도 불쌍하다. 아이고, 그 고통을 네가 어떻게 다 담아내겠니. 불쌍한 거.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너무 불쌍하게도 생각하지 마라. 다 그 사람들의 몫이다. 네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애쓰지 마. 그 사람들의 몫이야. 그냥 듣기 싫어도 들어줘. 그건 네 몫이니까. 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는 그릇이야. 너의 용도는 그거야. 그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마음을 네 그릇으로 받아야지. 그냥 그만큼만 받아. 더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안 돼. 그들의 몫이야. 그냥 다만 그들이 원한다면 그냥 너의 그릇에 담아줘.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늘 이렇게 함께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주실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엄마랑 아빠. 어릴 때 장면? 나 교복 입었어. 그러니까요. 그 교복 입은 느낌을 본인이 직접 느껴보세요. 본인 기분이 어때요? 예뻐. 예쁘죠? 바로 그 느낌입니다. 바로 그 느낌이에요.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이 느낌으로 이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할게요. 5, 심호 크게 하시고요. 이제 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엄청난 상담이었어요. 아휴, 그래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네. 왜 이렇게 온몸이 굳은 것 같죠? 그래요. 너무 깊이 몰입하셔서 그런가 봐요. 자, 이것을 잠깐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뒷부분에. 그래요. 아무래도 명리 공부를 하고 이런 상담을 한 사람들이 이제 미래가 궁금하고 미래가 걱정되고 두렵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오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달라고 그랬더니 본인도 그냥 이상한 질문 한다는 듯이 미래를 알 수 있다 하면서 반문하면서 그냥 하루하루가 미래예요. 정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이분이 너무 멋있다고 공감해 주신 분들 많았는데 그래요. 하루하루가 미래예요. 그냥 막연히 미래는 어떨 것이다 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요. 하루하루가 미래예요. 걱정 같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걱정을 해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불안해서 걱정하는 건데 또 그렇게 걱정을 해야 또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근데 걱정한다고 미리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참 그 인상적인 그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참 촌철살인 같은 말 아닌가요? 그 말이 잘 생각났어요. 이런 거죠. 미래는 결정된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냥 지금 이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거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만이 존재한다. 오로지 이 현재만이
존재하는 순간이고, 이게 영어로 프레젠트잖아요. 프레젠트가 두 가지 뜻이 있죠. 현재란 뜻도 있고 선물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를 선물이다. 프레젠트가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으니까 현재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순간이 선물이라는 거다.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인 말이지 않나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미래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오로지 현재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묶여 있다든가 미래에 걱정한다든가 지금 이 현재를 살지 못하고 이래서 우리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직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고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것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고 미래를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자, 이제 뒷부분에 이제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작아도 굉장히 에너지가 단단하게 뭉쳐있는 대단한 국가다 그러면서 웃었죠. 지금 현재 많은 강대국들이 그렇게 커 보여도 다 거품이다. 우리나라 함부로 못한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역사는 파란만장했죠. 일본 식민지로서 정말 몇십 년을 이렇게 수탈당하고 그러고 간신히 광복했는데 전쟁이 나서 거의 전 국토가 불타버리고 거의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되어버린 그 가장 가난했던 그 나라가 지금 이제는 세계 강국들과 그래도 한번 비벼볼 수 있을 만큼 교역이나 무역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10위권 안에 꼽는 강국이 됐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죠. 이건 세계사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만큼 우리나라는 잠재력과 그런 어떤 기적을 일으킨 나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열, 분단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영상에서는 이런 걸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사람들이 뛰어나서 너무나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서 그래서 이런 게 필수적이다.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남북의 분단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발악을 하는 거다. 두려움에 대한 발악. 그래서 얼마 못 간다. 통일도 얼마 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충격 때문에 천천히 이루어질 거다. 한국에서도 남한에서도 좀 준비를 조금씩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시점을 이제 2030년대 어느 시점이라고 탁 찍어서 말을 했는데 제가 일부러 삐쳐냈습니다. 일부러.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화가 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저는 그 연도는 공개를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안 맞을 거니까. 어차피 안 맞을 거니까. 앞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어차피 미래를 예언하는 거 미래는 결정적인 게 아닌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면 이거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남북 통일 예언이라는 영상에서 나왔던 연도도 있고 지금 연도도 있는데 당연히 틀려요. 그때는 2020년대였고 이건 2030년대잖아요. 그죠? 당연히 틀려요. 이거 말고도 공개 안 하는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에서 혹시 이런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통일 언제 되냐고 제가 굉장히 자주 묻거든요. 다 틀려요. 솔직히 말해서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 다 무슨 의미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이 대부분 어느 시점에 몰려 있어요. 몰려 있습니다. 그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300년 후에, 어떤 사람은 내년에, 어떤 사람은 1000년 후에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유독 그 어떤 시점에 몰려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충 감이 오시겠죠? 지전 영상은 2020년대고 2030년대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미래는 열려 있는 거고 정확히 예언하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호천사계의 어떤 집단지성이라고 할까요? 여러 수호천사가 말한 그 시점은 조금씩 오차는 있지만 왠지 그 시점에 좀 많이 몰려 있더라.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큰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그 정확한 그 시점과 방법과 그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왠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거기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걸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사실 세계 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일도 통일하고 거의 20년 넘게, 10년도 아니고 20년, 지금 3년 됐나? 아무튼 거의 20년 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 통일 후유증에서 못 벗어나는 부분도 없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가 갑자기 통일하게 되면 그 충격과 후유증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참 만약에 정말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만약 된다면 정말 그 인류사에 이만큼 감동적인 드라마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되겠죠. 큰 역사가 되겠죠. 그 역사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마음가짐을 살아야 할까? 그 자부심과 긍지를,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미래를 예언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람이, 희망이, 소원이 모이면 또 그 확률이 점증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창조하는 힘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굉장히 큰 획기적인 한 획이 긋는 사건이 될 거예요. 또 한 번 도약하는 그 말판이 되겠죠. 물론 그 후유증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 너무 한편의 시 같지 않아요? 그냥 풀처럼, 그냥 자연처럼 그렇게 살아. 너무 애쓰지 말아요. 너무 애쓰면 아파요. 그냥 바람처럼, 구름처럼, 풀처럼 그렇게 살아요. 너무 애쓰면 가슴이 황망해져요. 그냥 자연을 느끼며 살아요. 나도 자연, 인간들도 다 자연이에요. 대단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요. 이거 너무 한편의 시 같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 인간도 자연이죠. 자연의 한 부분이죠. 자, 앞서 명리 상담한 사람한테 신이 된 것처럼 굴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이런 말을 한 거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왠지 우리 인간은 뭔가 이 자연의 지배자인 것 같고 이 지구의 주인인 것 같고 마치 특별한 존재인 것 같고 거의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인 것 같고 신이 된 것 같고 이런 굉장히 자아의식 팽창에 살게 되죠.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해도 우리도 자연의 한 부분이다. 자연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말아라. 다른 영상에서는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났잖아요. 여기서는 애쓰지 말아라. 애쓰면 아프다. 그래요. 똑같은 상황을 거쳐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긴장돼가지고 막 몸이 그냥 팍 껴가지고 그냥 이러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흐느져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야 할 길 왜 이렇게 애쓰면서 힘주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안 하는 거죠. 그냥 좀 힘 좀 빼고 여유있게 가도 다 똑같이 간다. 이렇게 막 그렇게 애쓰고 그냥 힘주고 인상 쓰고 다니면 아프다, 부러진다. 이게 바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사는 애쓰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좀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이나 현세에 대해서 너무 좀 비관하고 좀 좌절하시는 분들에게, 부정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물론 우리나라가 완벽한 나라는 아니죠. 정말 고쳐야 할 것도 많죠. 맞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더 크게 빛날 수 있다는 그 희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나은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영상 너무 좋은 메시지가 많았는데 혹시 또 너무 왜곡되고 잘못되게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공개하는
특히 이제 연도를 삐 처리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노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 취지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듣도록 하고 그 뒷부분에 상담 소감 영상 마저 듣고 이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 잘 보내시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애기. 애기? 그래요. 아휴, 그 애기를 보고 아주 너무 큰 슬픔이 터져 나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너무 사랑스럽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놀림받을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본인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는 거. 자, 그런데 오늘 미래에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수호신이 직접 얘기해 줬어요. 아이고, 시간이 다 돼가. 오신 것 같은데. 벌써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요? 죄송한데 10분만 좀 떼어주면 안 될까요? 별로 안 됐는데. 얼마나 지난 것 같았는데요? 한 20분? 20분. 제가 1시간 반 지났습니다. 어떡해. 그만큼 깊이 몰입하신 거예요. 그만큼 깊이 몰입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그 미래의 조언들이 너무 멋진 조언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책 덮으라, 사람들을 만나라, 그리고 네가 뭐 경제적 수단으로 자꾸 보니까 그렇지 사랑을 도우는 마음으로 해야만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멋진 조언들이었어요. 그죠? 이거 본인이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귀담아 들을 만큼 정말 좋은 조언들이었어요. 이 말 할 때 본인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너무나 힘있고 확신 있는 목소리로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요? 네. 혹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 녹음을 음성 부분, 뒷부분 음성을 좀 공개해 줄 마음은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의 큰 희망과 통찰을 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네, 그럼요. 국가유명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물어보시니까 답했겠죠. 아, 그래요. 근데 답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답이 나왔다는 게. 그리고 너무 뭐랄까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사기치지 말라. 이거 너무 중요한 말 같은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 같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또 비슷한 공부하시는 분들과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이 공개를 허락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도움이 되는지. 아유,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마무리를 하자니까 인사드릴게요. 네.